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추동훈 기자입니다. 오늘도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왔는데요. 자, 여의도의 현인 박세익 인피니티 투자자문 전무님을 모시고 한번 이 정중동의 주식시장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주가 국내에만 500만 명이 넘었다는 뉴스가 최근에 보도됐습니다. 뭐 10명 중에 1명은 삼성전자 주주인 셈인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를 국민주로 봐도 되는 것인지, 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야, 500만 명 넘었어요? 네. 우리나라 5,200만 명 되니까 거죠. 네네. 10명 중 1명 꼴이네요, 진짜. 네. 저는 일단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네. 제가 늘 안타까웠던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5%잖아요. 네. 이렇게 세계적으로 훌륭한 회사에 대한 지분이 외국인들이 55%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작년에도 그 주가가 쌀 때 우리나라 이런 우량 기업들 주식을 개인들이 많이 사야 우리 기업의 성장을 우리 개인들이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아주 잘 사셨다 생각하고요. 지금도 이 83,000원대에서 삼성전자 사도 됩니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네.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사는 게 나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지금도요? 네, 지금도 네네. 그렇습니다.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에 우리나라에 그는 참 좋은 인력들이 많이 가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외국인 주주가 좀 많다 보니까 긍정적인 점도 있어요. 외국인 주주는 무조건 주주 가치를 네. 중요시하기 때문에 굉장한 견제와 이런 간섭을 합니다. 네. 배당을 올리게끔 만들고 자사주를 매입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세고 가장 캐시가 많은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업의 배당까지 작년에 제가 뭐 삼성전자 우선주 막 사시라고 47,000원에 네네. 아니 그 배당 수익률이 3.3% 이렇게 나오는데 은행에 1%짜리 일보다 낫죠. 왜 네네. 넣느냐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는 뭐 지금이라도 그냥 사서 가만히 들고 계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 그런데 주식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이제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맨날 메모리하고 핸드폰 가지고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회사냐라고 네. 보면 철저하게 박스 매매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또 1등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비전에 대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찾아와서 나랑 파트너 한번 해볼래 하면 저는 파트너 하겠다고 하겠어요. 아하, 같이 네. 합시다 하겠어요 저는. 네. 그런 측면이면 내가 사업을 그래 같이 한번 해볼까? 같이 하자고 해줘서 너무 고마워.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저랑 같이 사업하자 해줘서 시스템 반도체 하자 해줘서 그러면 이 장기적인 비전도 있다는 거죠. 네. 확장성이. 네. 그런데 왜 지금 좀 답답하시죠? 작년에도 10월 말부터 반도체 랠리가 있기 전에 네.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고 해서 온갖 그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네네. 무슨 열차에 맞습니다. 사람들 잔뜩 피난 열차에 사람들 잔뜩 올라타고 삼성전자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라타기 있으니까 네. 못 간다라는 것처럼 결국 작년에도 6만 전자니 5만 전자니 하다가 한 방에 뚫어버리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데 주가가 어떨 때는 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가 그렇죠.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국면에서 작년 10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71% 올랐어요. 그 무거운 그 시가총액 500조가 넘는 기업이 70%가 올랐어요. 네네. 70%가 올랐으니까 쉬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쉬는데 같이 쉬세요 그냥. 같이 쉬면 되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은 항공모함이잖아요. 네. 항공모함을 타고 가면서 네. 보트를 탄 것처럼 왜 빨리 안 가지? 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조급함을 버리시고 여유 있게 조금 여유 큰 있게. 크루즈 타고 간다 생각하세요 그냥.
그리고 또 일부 삼성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그냥 몰빵해서 삼성에 많이 넣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적절한 삼성전자 1등주의 투자 비중은 좀 얼마 정도가 적절할까요? 네. 그 영어 속담에 보면 hindsight is 2020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답을 보고 보면 다 맞춘다는 거죠. 답을 보고 보면 다 맞춘다. 지금 지난 30년 동안은 보면 네이버를 샀든지 삼성전자를 샀든지 매달 그죠? 얼마든지 이렇게 장기 투자해서는 맞았던 거죠. 예. 미국의 GE, 제너럴 일렉트릭 30년 내내 샀으면 맞았었겠죠. 네. 맞았겠지만 최근에는 다우에서도 편출되고 이제는 그 100년 동안의 에디슨 시절부터의 그 엄청난 영광을 누렸던 주가가 최근에 20년 동안 그냥 힘없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과거 30년 동안에 아주 그 위대했던 기업이 앞으로 30년도 위대할 거라고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3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서 나 삼성전자 그냥 삼성전자 하나에 몰빵할 거야. 네. 예,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은행 예금하고 삼성전자를 비교하면서 네. 은행 예금하느니 삼성전자 뭐 사시는 거는 맞다. 왜냐하면 배당을 뭐 은행 예금보다는 더 주니까요. 그렇죠. 그건 맞는데 주식을 오로지 삼성전자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거는 그것도 조금은 좀 마음이 나중에 다른 거 다 올라가는데 전자만 못 간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매매가 좀 투자가 꼬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05년, 6년, 7년도까지는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에 중국의 그런 성장 때문에 인프라 사이클로 해서 우리나라 현대중공업 네. 조선주가 17배 오르고 그 밑에 이제 납품하는 태웅이 100배씩 오르고 할 때였거든요. 네네. 근데 2006년, 7년도에 그 좋은 장에 삼성전자는 못 올라가요. 왜 못 올라가냐면 그때 환율이 1,200원 하던 환율이 900원까지 빠지죠. 네. 원달러 환율이 900원까지 빠지고 원엔 환율이 770원까지 빠지거든요. 그 환율 때문에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그 강세장에 2년 동안 못 올라가면 네. 결국은 나중에 결국 포지션을 바꿔버리게 돼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가려면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10종목 정도를 분산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0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측 어려운 현재 시장 실적으로 승부해라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이 시장 변동성 국면이라고 진단을 하셨고요. 작년과는 판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 정말로 시장 전망이 어려운 타이밍이 맞는 건가요? 지금은 어려운 타이밍이죠. 저 같은 사람도 어려워하는데 추 기자님이 전망되세요? 시장? 아니요. 저는 이제 전무님 말씀을 듣고 네. 종합적으로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네. 전망은 정말 못할 것 같은데요. 아무 그거는 못 맞추는 겁니다. 예. 그 전망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또 왜 어렵냐면요. 99년 닷컴 버블 때 1400 갔던 나스닥 지수가 이제 5100까지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년 6개월밖에 안 걸리거든요. 1400에서 5100 가는데 3배 이상. 네. 엄청나게 그때 그런 마지막 오버슈팅은 그런 게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지금은 과연 이번에도 그때와 같은 그런 마지막 오버슈팅이 나올까? 예,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네. 뭐 시장은 지금 뭐 어느 정도 주가가 적정 밸류라 하지만 네. 뭐 지난번에 패닉 셀링이 나왔던 것처럼 위로도 얼마든지 오버슈팅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런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데 닷컴 버블 때는 닷컴으로 오버슈팅이 나왔던 게 아니고요. 마지막 오버슈팅은 Y2K라는 그런 이벤트로 마지막 공포감에 엄청난 IT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네. 나왔던 버블이었거든요. 네. 그런 공포스러운 뭔가가 패닉 바잉을 하게끔 만드는
뭐 어떤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는 여기서 뭐 그런 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전망보다도 제가 요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네. 저희 직원들하고 오늘 아침에 내일 발표될 하이닉스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이제 회의를 했어요. 네. 뭐 아까 삼성전자랑 좀 일맥상통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하이닉스 실적이 얼마 나올지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나왔잖아요. 네. 내일 뭐 잠정 실적이 이제 온 실적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2분기, 3분기 올해 전체 실적 얼마 정도가 나오는 걸 내가 알고 투자를 하는지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2018년도에 20조 영업이익 나왔거든요. 18년도에. 네. 네네. 20조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그때 2018년 3Q가 이제 사상 최고치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애널리스트들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슈퍼 울트라 사이클에 들어갔다고 했었으니까. 네. 근데 2019년도에 20조 하던 영업이익이 2조 7천억대로 떨어져요. 10분의 1 투마 네, 이런 거네요. 2조 7천억대로 2019년도에 박살이 나고 작년에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더 박살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6조 나왔었어요. 6조요. 네네. 네, 6조 나오고 올해가 지금 11조 정도가 컨센서스거든요. 네. 11조 정도가 컨센서스인데 저희 펀드 매니저들은 13조 정도는 나온다라고 13조. 보고 있어요. 네네. 예, 지금 고정거래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스팟 가격이 안 밀리고 네. 2Q, 3Q로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반도체 가격이 또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지금은 실적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실적이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기대치보다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제 테슬라 발표했었잖아요. 네네. 테슬라가 컨센서스 대비 잘 나왔어요. 음. 예, 컨센서스 대비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네. 뭐 73센트 정도가 컨센이었는데 어제 90센트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 정도 나왔으면 오 서프라이즈인데 네. 1.2% 올랐어요. 그리고 시간에서 바로 2% 빠져버려요. 그렇죠. 예, 네네. 그 정도는 시장이 테슬라 주식을 산 사람들은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대치 정도였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컨센을 웃도는 90센트 정도는 투자자들이 그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잘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 장세의 실적주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요. 네이버만 들어가 봐도 예상 컨센서스 다 나오잖아요. 네. 그 예상 컨센서스랑 그 다음에 그 토론방이나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이번에 얼마 정도 나올 거야 라는 그런 정도의 시장의 기대치. 네. 그 기대치보다 내가 따로 공부해가지고 아니야 이번에 이것보다 더 나와. 예. 그런 식의 예상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하이닉스를 만약에 가지고 매매를 하시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매매하신다고 하면 그 기대치 삼성전자도 뭐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58조 8천 630 얼마인가 뭐 그렇게 영업이익이 나왔었어요. 네. 작년에 이제 시장을 좀 안 좋게 보셨던 분들 네. 아니 이런 코로나 위기에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도에도 36조 나왔는데 삼성전자 이익이 20조대로 확 떨어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작년에 뭐 1100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네. 실제로 작년에 삼성전자의 이익은 확 늘었죠. 네. 올해가 한 47조 47조요. 정도 예상하는데 저는 애널리스트들의 이 전망치가 그렇게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분기별로 그죠? 네. 계속 서프라이즈를 내는지 안 내는지 네. 그런 걸 이제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다행히 지금까지는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예상치는 다 웃돌 것 같아요. 올해 전체. 웃돈다. 예, 네네. 올해 전체로 보면 웃돌 것 같아서 여기서 조금 수급이 꼬여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뭐 빠지면 얼마든지 뭐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작년이 이제 실적 그 기대치 이상으로 잘 나와줘야지 사실은 그런 실적장에서는 투자의 가치, 투자의 이제 모험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중간에 질문 들어온 거 하나 받아볼게요. 여기 신홍님의 질문하셨습니다. 전무님, 올해는 실적 장세가 될 것이란 말씀을 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분기별 실적이 잘 나왔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 중인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선반영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포지션을 줄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수익률 올리기 위한 고민이 많은데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네. 말씀이 나왔네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예,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빠진다. 예. 그러면 그 실적이 아까 제가 뭐 코로나 진단 키트도 뭐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주가는 옛날에 이제 방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피크아웃 치기 전에 주가는 미리 빠져요. 예, 하이닉스 매매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항상 실적보다 주가가 늘 먼저 움직이고 2018년도에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온다 했는데 주가는 먼저 빠졌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이닉스 실적이 그렇게 85% 그렇게 크게 하락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주가는 먼저 알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가지고 계신 종목이 실적을 좋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올해 전망치랑 내년 상반기까지 그 전망치가 이미 지금은 실적이 피크아웃 쳤다라고 하면 그 주식은 뭐 당연히 그냥 팔고 나오셔야 되는 게 맞고 네. 아니야 1Q 그 다음에 2Q, 3Q 계속 좋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럼 버티셔야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석유화학 같은 경우가 보면 네. 이번에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오거든요. 어허, 네. 네. 그게 엄청 좋게 나올 부분을 미리 선반영했다가 최근에 또 주가가 약간 시장이 약간 슬로해지니까 또 확 빠졌다가 그죠. 네. 근데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니까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뭐 HMM도 마찬가지죠. 네. HMM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도 너무 배가 모자라다 보니까 네. 운임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2017년, 18년도에 디램 가격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다 왔겠지 했는데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익이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갔던 것처럼 네. 지금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빠졌다. 네. 그런데 실적 발표하기 전에 미리 주가가 움직이면 보통은 선수들은 미리 샀다가 실적 발표하는 날 때리잖아요. 네네. 셀드 뉴스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내가 못 팔았다면 그 다음 분기 실적이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죠. 조금 기다리고 네. 여유를 가지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지 또 뭐 바로바로 또 대응을 하고 이러다가 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